안녕하세요, 짱구 박사입니다. 목요일하고 또 어제 이렇게 연속적으로 방송이 업데이트가 좀 되지 못했는데, 목요일 시장, 즉 장이 끝난 이후에 갑작스럽게 시스템적인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뭐 이게 빨리 좀 해결이 될 줄 알았는데, 뭐 목요일날 일부 정리가 되고 금요일날 또한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본의 아니게 방송을 업로드를 못했습니다. 부족한 방송이지만 항상 애청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분들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어, 다음에는 가급적이면 정시에 가급적이면 매일매일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보다 발전된 방송으로 항상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지난주 금요일날 오전부터 금요일날 미 증시 마감부터 해서 시향을 정리를 해 들어갈게요. 일단 금요일날 보면은 이제 미 증시가 3대 지수가 또 하락을 했었어요. 금요일날 3대 지수가. 네, 이때 하락의 원인은 탄핵, 트럼프 탄핵에 대한 이슈보다는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 11월까지 연장되는 화웨이와 거래하는 이런, 즉 미국 기업과 거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을 유예를 하지 않아 준다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나스닥이 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나 S&P보다는요. 그러나 장 막판에 또 하나의 호재가 또 발생했었죠. 10월 10일부터 미중 고위급 협상이 확정이 된 부분에 있어서 악재와 호재가 동시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국내 증시는 호조세를 볼 수는 있으나 뭐 보합권 내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줄 걸로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금요일날 장 막판에도 사실 악재가 없다면 미 증시는 마이너스 4% 구간이었으나 뭐 이게 양봉으로 바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보면서 금요일날 장을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별다른 이슈가 없었더라면 미 증시는 크게 이런 우려가 없었는데 참 본의 아니게 이제 미국도 21선이 꺾 이제 하회하는 구간에서 악재가 하나가 터졌어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미 증시에 상장해 있는 중국 기업에 대한 그런 자금 유입이죠. 중국으로 자금 유출 유입을 막아야 된다라는 공화당 쪽의 의견이 나오면서 그 중국에 상장해 있는 대형 인터넷 관련 주식들이 빠졌고, 특히 이제 미중 무역 분쟁 협상에 대한 또 우려가 또 나온다라고 하면서 IT주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주말 가운데 좀 더 봐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는 이슈가 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연기금이 최근에 거의 한 달 넘게 매일이죠. 거의 매일 1000억대 이상의 매수를 이어왔는데 이번에 그게 좀 끊기면서 하락 추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언급드렸던 연기금 매수에 대한 매수세 지속적으로 관찰이 필요하고, 이따가 이제 지수적인 부분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국내 증시는 지금 지난주부터 해서 제약바이오가 약세를 보이더니 슬금슬금 빠지더니 헬릭스미스발 악재가 터졌고요. 이로 인해서 지금 뭐 거의 일주일 내내 제약바이오가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29일이죠. HLB가 29일 오후 6시경에 6시경에 이제 결과를 발표를 한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별 탈이 없이 지나갔으면 해요. 워낙 지금 삼상을 진행하는 모든 섹터에서 지금 문제가 터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신라젠, 뭐 헬릭, 타이조, HLB도 한번 먼저 두드러 맞았고,
네, 이런 부분이 증시에 좀 많이 부담을 주고 있어요. 코오롱 생명과학 사태부터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코스닥 지수의 위치가 불안하기 때문에 제약바이오는 어, 보수적 관점에서 반등을 기다리고 반등이 확인되면 확인이 필요한 위치로 판단을 합니다. 일단은 반등 확인이 필요하고요. 돼지열병 관련해서는 매일매일 매매를 이어오고 있어요. 매일매일 매매를 이어오고 매매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현재 ING 하는 섹터고 9월달 최대 섹터겠죠. 최대 섹터. 비중을 줄여가면서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비중을 이번 주보다는 적게 네, 해서 대응을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말에도 지금 양주에서 추가 네, 의심 신고가 들어오고 있는데 일단은 뭐 확진을 바라는 건 아닙니다. 확진이 확 나와서 막 전국으로 막 퍼져 나가고 뭐 이런 부분을 바라는 건 아닌데 주식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쪽에 많은 개인 자금이 몰려있기 때문에 테마가 아직은 살아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살아있다. 그리고 가능한 한 대장주 위주의 공략이 필요하고 그 외에 막 탕생한 한쪽도 관심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지금 공략을 해본 게 뭐 라닉스 정도 이렇게 좀 단기로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대성헬텍 대장주기 때문에 이거 지켜보고 그 외에 코리아 FT도 있으나 좀 변동성이 있어요. 좀 약하네요. 그래서 코리아 FT까지 자율주행 쪽 보고 이슈가 뭐 다른 쪽에서 묻혔으나 시세는 묻히지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묻혔으나 시세는 묻히지 않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지난주에 강했던 반도체 OLED 장비 소재 쪽인데요. 이슈가 지속되고는 있으나 이슈가 지속되고 있는데 이상하게 리포트 나오면서 조금씩 밀렸습니다. 그래서 시장 위치 보면서 네, 확실히 보면서 눌림 및 반등이 나오는 구간을 수급까지 확인 후 접근 필요함이라고 합니다. 반도체에 대한 뭐 우려 부분은 항상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우려, 경기에 대한 우려 있으나 일단은 삼성전자를 믿어보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이거는 경협주에 대해서는 일단 금요일날 철도주 매매를 했습니다. 경협주는 뭐 단기 조정은 필요합니다. 주말에도 금요일날 문재인 리커창 관련 작년에 나온 거죠. 금요일 작년 문재인 대통령 리커창 총리 철도 이야기 중국 단동부터 네, 서울까지 이어지는 철도 관련한 사업을 제안했다라는 말이 시장에 나오면서 철도주가 강세 흐름을 나왔다로 보입니다. 그래서 경협주도 죽지는 않았어요. 죽지는 않았는데 최대한 눌린 구간 공략 필요하고 1차 파동이 끝났기 때문에 강한 애들 순서로 봐야 됩니다. 금요일날 딱 매매했던 종목이 부산 산업 에코 마이스터가 되고요. 뭐 그 다음에 강했던 게 뭐 푸른기술, 대하 TI 정도입니다. 서함은 거의 탈락인 것 같고요. 이렇듯이 대장주 위주의 순서를 정해놓고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콘텐츠 관련해서 또 네, 관심을 보고 있어요. 지금 기존에 이 자리에 이 앞자리에 초록뱀이 있었는데 일단은 매도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초록뱀은 일단 빼놓고요. 나머지 엔터주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자 합니다. 수급이 좋아요. 기간 수급. 그리고 10월 AI 로드맵 발표가 있어서 이쪽 AI 로봇 인터넷 등 관심이 필요하다라고까지 말씀드리면서 네 종목 보고 넘어갈게요. 수급 먼저 보고 넘어가죠. 금요일 수급으로 보면 선물의 대량 매도, 그 다음에 기관계 쪽에서 좀 코스피의 매도가 좀 강했다라고 보여지고요. 연기금이 코스닥을 좀 사줬으나 뭐 수급이 강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대한 수급이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이 뭐 시장을 좀 끌어내린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일단은 프로그램 매도가 좀 진정이 돼야 돼요. 원웨이로 이렇게 미는 부분이. 그리고 이 종가상에 올랐던 거는 중국 시장, 중국 시장이 상승하면서 네, 국내 증시가 이렇게 반등을 해줬다. 즉 중국 증시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여전히 받고 있다라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국인의 제약바이오 매도가 심했고 반도체, IT 쪽으로 해서 기관 매도가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5G 관련 섹터도 여전히 좀 약한데 지금 대장만 살아있어요. 이쪽도 대장만. 그래서 후발로 가는 종목들, 즉 KM 외에 KM이 대장이면 걔만 살아남을지 나머지는 또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종목 공략은 대장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해외 증시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다우를 좀 보면 지금 위치적으로는 그렇게 좋은 위치는 아닙니다. 미 증시가 일봉상으로 사실 이 박스권을 이때 돌파를 하고 눌렸다가 다시 재돌파가 되고 하는 모습은 나쁘지 않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요. 이 추세도 견조한 상승 추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어느 순간부터 박스권 장세가 미국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 61선을 타고 올라가는 모습은 좋으나 여전히 이 갭을 무너뜨리는 거는 좋지는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다우가 이제 단기적으로는 이 데드 크로스가 좀 미 증시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지금 되었기 때문에 지수적으로는 밀렸을 때 추가 매수 대응은 지금은 쉽지 않아요. 매수 대응은 지금은 쉽지 않고 약간 이제 현금 들고 관망하는 시장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외 나스닥이 지금 기술주 중심의 하락이 좀 깊어졌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미중 무역 관련해서 이 기술주 위주의 그 시총을 보이고 있는 게 나스닥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을 받았을 거라고 보여지고 지금 60일선 구간, 120선 구간을 하회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 번의 이런 구간에서는 이 구간을 지켜주면서 상승 추세를 유지를 해왔기 때문에 일단은 이런 구간 짧게 지나갈 것으로는 보이지만 일단 뭐 일봉상의 모양이 그리 좋지가 않아요. 일봉상에 이게 여기서 하락이 깊어졌을 때는 이 추세가 있기 때문에 그러진 않지만 하락이 깊어졌다면은 이런 거죠. 헤드앤숄더의 느낌도 나요. 일봉상에 지금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헤드앤숄더의 모습도 나기 때문에 항상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지고 이 주봉상도 마찬가지예요. 주봉상도 헤드앤숄더의 흐름이 약간은 포착이 됩니다. 약간은 포착이 돼요. 그래서 미증시 여기서 돌파 완전히 깨지 않은 그런 모습이 좀 중요할 것 같고 사실은 트럼프 입장에서 미 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구설수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 가운데서
미 증시가 폭락하는 것을 그렇게 반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에 있어서 트럼프의 입김은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지수가 급등락을 보이고 그에 따라서 전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이 또한 트럼프 입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많이 생각이 납니다. 일단 10월 10일 날로 지금 준비되어 있는 미중 고위급 협상을 앞두고 나온 악재다 보니까 잠시 흔들리긴 한데 또 주말 사이에 또 어떠한 이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이슈에 좀 촉각을 두면서 네, 보수적 관점에서 일단은 시장 대응이 유효할 것 같다라고 보여지고 국내 지금 그 밖에 이 MSCI 코리아 인덱스 같은 경우는 좀 큰 폭으로 좀 하락의 모습이 좀 보여졌는데 사실 이 부분은 환율과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100% 이렇게 1.9%라고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다시 슬금슬금 올라서 1200원을 좀 넘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환율적인 부분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 기간에는 환율이 다시 118까지 118, 117 언저리까지 움직였다가 다시 환율이 올라와서 또 떨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환율적인 요인에서 지금 흔들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시 좀 돌아가서 국내 증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 지수를 좀 놓고 볼게요. 국내 지수는 이제 이 차트는 목요일날 방송에서 일단 언급을 드렸던 네, 말이고요. 일단은 열려있는 구간까지의 모습은 당연히 2000 박스 구간으로 놓고 보죠. 이러한 박스권이 형성이 돼 있었고 또 여기에 새로운 박스가 나왔습니다. 박스권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제 지지 구간은 이 구간이 하나 될 수 있을 거고요. 갭을 만들었던 두 번째 자리 이런 구간이 또 지지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일반적으로 빠진다면 뭐 21선 터치는 기본적으로 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이런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돌려줄 때 이 돌림의 힘의 강도를 보면서 이게 이렇게 추세를 그려서 쌍봉을 찍을지 혹은 이렇게 가다가 단봉으로 해서 하락 추세를 다시 만들어 갈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될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여전히 지금부터는 보수적 관점에서 또 놓고 봐야 되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조금 안타까워요. 코스닥의 경우는 일단은 조금 21선 위로 올라갔으면 좋았겠으나 일단 좀 밀린 상태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아래 꼬리는 잡아줬는데 이 구간이 만약에 밀린다, 여기서 장대 음봉, 예를 들면 이 음봉의 크기가 길어진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주의가 필요하죠. 여기서 된다면 이 구간에서는 네, 가지고 있던 종목에 대해서 일단은 현금화가 일정 부분 필요합니다. 현금화 일정 부분이요. 뭐 또 다 팔아버리면 또 어렵기 때문에 현금화가 일정 부분 필요하고, 이렇게 올라올 때 이 하락 추세 때에 맞기 때문에 올라올 때는 네, 매수 주의가 필요하죠. 올라올 때는 이 구간에서는 매수가 주의, 조심, 그다음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런 구간까지는 열어놓고 봐야 돼요. 열어놓고 중기적으로 그런 구간을 이탈을 안 할 걸로 보이나 이런 구간까지 와서 쌍바닥을 돌려줘야 이런 구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추세 하락을 하고 일단 단기 하락 추세가 잡힐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횡보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자리에서 횡보가 나오면 다시 지수는 항상 한 번에 절대 꺾지를 못하니까 그럼 이런 여기에서 또 추세대가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수대를 많이 빠진다면
예를 들어서 590포인트 언저리에 예측을 해볼 수는 있는데, 일단은 시장에 열리고 나서 대응의 영역으로 나머지를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락이 여기서 음봉이 커지는 하락이 나오면 주의가 필요하다 정도로까지만 일단은 시장을 좀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은 시장 상황 면으로 보면은 그렇게 좋지가 않다. 대외 이슈에 이미 한번 흔들려 버렸다라는 정도로 볼게요. 자, 그럼 국내 증시가 끝나고, 끝나고 주말에 이제 미 증시에서 나온 부분이죠. 일단 유럽은 10일 날부터 미중 고위급 회담을 한다라는 발표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큰 폭의 상승 마감했으나, 뉴욕은 장초 상승을 하다가 막판에 트럼프 행정부의 말이 나오면서 이 자금에 대해서 유출 우려가 있다, 유출 막아야 된다 등등을 해서 중국 안에 있는 징동, 알리바바 등이 5에서 3%권, 좀 큰 폭이죠. 시총이 큰 종목들이니까 이렇게 하락을 좀 마감을 했습니다. 이 점이 일단은 국내 증시는 조금 악재로 지금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연기금 매수세가 좀 계속 이어져야 돼요. 시장에서 계속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다시 말씀드리면서 종목 이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제약바이오 좀 보죠. 헬릭스미스 먼저 보겠습니다. 헬릭스미스는 목요일날 이거 매매를 하다가 손절했어요. 목요일날 참분봉으로 봤을 때 어디서 손절이 나왔을까? 이거는 여기에서 잡아서 여기 깨는 구간에 바로 칼 손절을 했는데, 이게 이제 왜 갑자기 막 원래는 반등을 해줘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이 처점 구간을 노렸는데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는 맞아요. 이렇게 한 번에 밀리기에는 거래량이 너무 없었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여기서 횡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민 거 보면 뭔가 이슈가 있었겠죠. 대주주 반대 매매라든지 그런 이슈가 우려가 있다라고 말 나오면서 급락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뭐 짧게 손절은 했으나 그 이후에는 헬릭스미스를 뭐 보지는 않았어요. 헬릭스미스를 좀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좀 보지를 않아서 매매를 안 했고, 지금 헬릭스미스가 실패를 했죠. 문제는 신라젠이라는 회사도 똑같이 실패를 했답니다. 하고 반등이 나와야 될 구간에서 제대로 된 반등이 나오지 않는다면 좀 더 밀릴 수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헬릭스미스 낙폭가대로 단기로 볼 때는 단기로 끝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안 보고, 이 지금 현재 캔들 모습이 그리 좋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밀릴 가능성이 저는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헬릭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보여주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HLB가 이 다음에 나올 부분이죠. 지금 이 구간에서 캡을 이미 다 메꾼 상태에서 이 기대감으로 이 종목을 산다라는 거는 좀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일단은 공매도를 한번 보면 여전히 많은 공매도가 있습니다. 매일 여전히 공매도가 많기 때문에 HLB도 사실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내일 당장 있을 HLB 발표가 있는데, 정말로 발표가 성공적으로 나오면 정말로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또 충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라는 우려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과정 속에 ABL 바이오, 예전에부터 봤던 ABL 바이오, ABL 바이오가 다 좋은데 수급이 좀 안 좋았던 게 좀 탈이 있다라고 봅니다. 연 이틀 거의 이 구간 때부터 해서 이 구간을 뭐 21선을 노렸는데 이렇게 좀 빠졌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추세는 굉장히 안 좋다 입니다. 여기서 뭐 지금 당장 뭐 이걸 어떻게 하고 그러는 거는 어렵겠지만
당장 어떻게 뭘 하고 뭐 그러는 거는 뭐 어렵겠지만 이 상태 자체가 좀 위치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상승 추세에 있어서 이 21선을 이렇게 하고 가면서 하는 게 좋은데 지금은 이게 빨리 21선을 회복하는지 여부를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타미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 여기서 100%못 돌리면 더 이상 매매를 안 해야 됩니다. 이걸 추세를 돌리는 거 확인을 하고 네 다시 재접근을 이제부터는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61선을 찍고 여기서 올라오면서 이 방향을 지금 바뀌는 이 위치에 있는데 여기를 다시 꺾이면 이게 매물이 쌓이게 돼서 우려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체크를 해서 좀 주가를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지금 수급이 돼지 열병으로 전부 다 몰렸기 때문에 이게 그렇습니다. 뭐 서울에 있으면 경기도권에 신도시가 있죠. 신도시도 1기, 2기, 3기가 있잖아요. 1기가 잘 성공했어도 그 옆에 2기가 들었으면 여기 있는 게 일로 옮겨져요. 얘가 죽는단 말이에요. 2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옆에 3기가 더 좋은데 더 뭐라 그럴까 교통이 좋고 그런 게 있다라고 하면 이쪽은 또 문제가 되죠. 한정된 자원 안에서 한정된 수급 안에서 테마가 더 큰 게 옮겨 붙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 자금이 순환이 되지 않는 돈맥경화 현상이 좀 증시에 일어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을 개선할 수 있는 거는 원래대로라면 인덱스 펀드의 강력한 자금 유입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지금 시장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시장이 좀 어렵고 하루하루 주도주가 달라지는 이런 들쭉날쭉한 시장이 연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돼요. 자, KC텍부터 HB테크놀로지 여기에다가 반도체는 좀 지금은 좀 보수적으로 다시 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는 있어요. 보고는 있고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있는데 매매는 좀 못하고 있습니다. 캐시텍도 여기서 돌려주면 좋은데 못 돌려주면 밀릴 수가 있어서 종목은 뺄게요. 일단은 또 빼고 HB테크놀로지도 일단은 이 추세대를 돌파를 못했기 때문에 아예 하방에서 가는 걸로 보고 HB테크놀로지도 빼도록 하겠습니다. HB테크놀로지도 종목에서 빼고요. 지금 종목이 살아있는 게 힘스, IDC, ICD, 그 다음에 야스 뭐 정도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네, OLED 섹터에서는. 근데 이쪽에는 뭐 지금 거래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아예 종목을 넣지 않고요. 종목을 넣지 않고 그리고 그나마 AP 시스템은 지금 조금 더 나은 모습인데 그래도 아직 돌파의 흐름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단까지 좀 밀려서 박스권 돌파를 강하게 하면 보고 강하게 하지 못하면 이쪽은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보겠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 밖에 이제 AI 섹터 지금 오픈베이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픈베이스가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전히 월요일날도 관심을 가져봐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대량 거래를 터쳐놓고 지금 횡보성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위로 터진다면 뭐 단기적으로 이 악성 매물만 소화해주는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면 이런 구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까지는 3,580원까지는 일단 열려 있어요. 오픈베이스가. 그 다음에 전에 링크 제네시스도 함께 봤는데 추세가 약간 고르지 못한 관계로
링크도 좀 제외를 하고요. 나무기술, 큐네시온 등이 차트는 살아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제 나무기술은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뭐 추세 때 하단을 아직 100% 이탈한 모습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봐야죠. 지금 거의 이탈이냐 아니냐에 기로에 좀 서 있습니다. 이런 데가 이탈하면 보기는 안 좋아요. 이 고가가 좀 낮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돌려주면 네 되는 거고, 그래서 월요일날 이 종목이 뺀다 라고 하면 종목에서 제외가 바로 돼야 된다 라고 보이고, 빠지면 이 아래권까지 밀릴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함께 보면서 보유자라면 대응을 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월요일날 좀 이런 종목은 빠른 대응이 필요하고, 여기서 반대로 이거를 추세를 돌리면 또 뚫을 수 있는 네, 힘이 있어요. 여기서 반대로 기술적으로 본다면 이렇게 돌려버린다면, 여기서 그럼 이 쐐기형 패턴에서 돌파가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가면 차트가 바뀝니다, 모습이. 그래서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일단은 이제 뭐 이때 거래량이 추세를 바꾸기 위한 거래량이라고 판단을 하는데, 조금은 부족해요. 조금은 조금 더 강력한 거래량이 수반됐으면 좀 더 좋았을 차트 모습으로 보여지고요. 그 밖에 이제 황교안 관련해서 EXT를 보는데, 일단은 후발주자로 놓고 보고 최대 거래량을 터쳐놓고 지금 추세 전환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언제든지 돌릴 수 있는 모습입니다. 단 지금 화천기계를 종목을 다시 좀 넣은 거는 서초동에 오늘 100만 명이 모였대요. 100만 명. 그럼 설거지 파동이 한 번 정도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월요일날 이것도 함께 보시고요. 생각 외로 많은 인파가 모였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뭐 한번 봐볼 수도 있다라고 보여줘요. 봐볼 수도 있다. 정치적인 색깔을 떠나서 이런 이 갭으로 떨어진 곳을 만약에 또 갭으로 띄우면 좀 재밌는 차트의 모습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화천기계를 한번 보고,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를 보면 이제 저는 이거 마니커 FNG를 수요일날 이제 마니커 FNG를 이때 들어가서 이때 매도하고, 그 다음에 이때 저가에 들어갔죠. 돌파 매매를 수요일날 돌파 매매해서 10,000원 전에 다 팔아먹었는데, 이게 이렇게 올랐네요. 10,000원 전에 다 팔아먹었는데, 일단은 마니커 FNG를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돼지열병 관련주는 지속적으로 내 관심을 보면서 트레이딩이 돼야 되는 것 같고요. 일단은 어제는 미래생명자원 사료주가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미래생명자원이 좀 보였고, 얘가 일단은 또 월요일날도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데, 시장에 찌라시가 많이 나왔던 종목에 이런 또 변동성이 굉장히 큰 종목입니다. 변동성이 이게 상방으로 돌렸을 때 대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일단은 이 최대 매물대에서 종가가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약간의 음봉이라든지 위로 떴을 때 이 단기 차익을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손절선 지키고 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게 1차 이게 1차 파동에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마니커 FNG는 또 뺄게요. 여기다가 이를 그냥 적어. 그다음 뭐 초록뱀은 매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때 저가 딱 저가를 7,000 뭐 710원에 잡고 660원에 잡아서 750원에 매도를 했어요. 여기서 좀 이 종목이 약간 좀 하는 행태가 별로 좋지가 못하네요. 그래서 초록뱀은 관심 포트에서 지우고 대신 키스트 바닥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키스트를 단기 박스 돌파 형태의 매매 관점으로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60일선 기준으로 잡고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60일선.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보조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살짝 밀렸을 때 잡고 이 60일선 아니죠, 이 장대 양국의 하단을 깨면 손절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대응하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수급이 괜찮았어요. 수급이 갑자기 이제 투신 쪽에서 강하게 들어왔고, 동시에 IHQ라는 종목도 외국인 수급이 최근 굉장히 좋다라고 해서 이쪽 섹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급주로 SM 이쪽에서 수급이 좀 들어와요. 엔터 쪽에 지금 생각하지 못하는 섹터에 수급 좀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쪽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여기에다가 리스트를 누르면 되겠네요. 이렇게 보고 뭐 대덕전자 이거는 수급이 끝날 때까지 끌고 가보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 갭을 메꿨기 때문에 보고 뭐 이런 선에 거의 왔기 때문에 일단은 뭐 차익을 이제는 챙겨도 무방할 것 같네요. 다행히 한 10% 까지 올랐으니까 대덕전자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종목을 뺄게요. 뉴트리 정말 좋은데 시장에서 지금 움직임을 못 받고 있다 정도로 보여집니다. 실적 발표가 나올 때까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JNK 수소, JNK 히터랑 지금 그때 저는 이거를 두 개를 봤는데요. 사실 이 돌파 키스트랑 마찬가지예요. 바닥에서 이 돌파했던 5,950원 라인을 맥점 라인으로 놓고 봤는데, 이제 얘랑 풍국 기존 투했는데 풍국은 반대로 이 자리에서 밀려버렸습니다. 좀 밀렸어요. 대장급이라 풍국이 더 갈 걸로 봤는데 아무래도 이 윗꼬리를 완벽한 돌파가 일어나지 않아서 오히려 밀렸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일단 월요일날 돌리는 거 보면서 풍국은 대응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하락 추세로 안 가야 돼요. 하락 추세로 이런 하단에서 추세가 바뀌는 거를 일단은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자율주행 그리고 시간의 강세 종목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대성엘텍 시간의 상한가까지 올라갔어요. 보면 라닉스라는 종목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얘가 전고점을 넘지를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양봉을 그려서 넘어간다면 보고, 못 넘으면 못 본다 라고 보여주고, 코리아 FT 얘도 강하게 상한가를 갔다가 대장 혜택이 좀 더 강했기 때문에 더 갔어요. 지금 전혀 반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리아 FT까지 해서 좀 보는 걸로 하시고, 수젠텍 좀 갭이 좀 떠서 올라왔는데 이게 음봉으로 좀 마감을 하는 모습은 좀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는 않아요. 근데 이 최대 거래량 음봉에서 터졌기 때문에 한번 어떠한 모습으로 흘러가는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바닥권에서 이제 뭐 가장 이상적인 갭은 뭐 이 정도의 흐름이겠죠. 뭐 프롬 기술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뜬금없는 뭐 철도 이야기 나와가지고 이때 음봉 갭이 터졌는데, 수젠텍도 이런 형태의 갭으로 갈지 내일 월요일날 한번 잘 보시고요. 저가 지켜주고 강한 수급, 강한 거래량 동반하면
푸른 기술 같은 갭 매매를 한번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상기해서 한번 대응해 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네, 종목들 봤고요. 현대코퍼레이션 관심 좀 놓고 지금 최근 카페에 관리가 좀 자주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일일이 카페에 뭐 이제 장중에 글을 쓰고 하기에는 너무나 시간이 요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개인적으로 뭐 시간이 부족하고 그걸 다 하고 밥을 먹고 다시 일을 보자니 너무나 이제 뭐 본업도 있고 주식도 있고 뭐 라이브 방송 장중에 하는 게 있다 보니까 그걸 잘 하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음성 파일을 해볼까 생각을 합니다. 글로 하는 게 아니라 음성 파일을 만들어서, 즉 어차피 라이브 진행을 하면서 이제 종목 매매 관련된 거는 좀 빼고요. 이 관련된 내용은 없이 이 시황,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떠한 시황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가고 있으며 대충 수급 분석, 수급의 모습 그런 정도는 네, 뭐 짧게 한 3에서 5분이면 네,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차라리 카페에 올려서 카페에서 확인을 하시면 네, 도움이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한번 진행을 해 보고요. 일요일 라이브 때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9월달, 10월달 함께 하실 분들은 그때까지만 이제 될 수 있으면 받을 예정이니까 뭐 미리 그쪽은 수강 신청 진행을 하셨으면 합니다. 자, 남은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